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 피소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편으로 그동안 분류가 되어 왔었던 여자 승무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한국에 청구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김정원 기자하고 또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김정원 기자. 네. 자, 한국에 소송을 낸 게 아니라 미국에 소송을 냈는데 액수가 100억 원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네, 엄청난 액수죠. 예. 아직 그 결과야 이제 재판을 치러봐야 알겠지만 문제 승무원은 김도희 승무원입니다. 뭐 같은 편으로 분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더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승무원 당시 1등석에서 조현아 부사장에게 엄청난 폭언과 폭행을 들었던 그 문제 승무원으로 알려져 왔죠. 예. 땅콩을 까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0일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냈습니다. 예. 이유인즉슨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 권리나 정신적인 어떤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권리를 옹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승산이 더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승산이 더 있다. 자, 류혜 교수님. 네. 지금 관심이 가는 거는 이 금액입니다. 지금 이제 욕을 하고 이제 좀 밀었다는 거 정도는 나왔어요. 그죠? 그것도 이제 1심에서 폭행 여부도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정도인데 이 100억 원대 지금 액수가 100억 원대라고 하는데 액수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가능한 액수입니까? 네, 이게? 미국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개인의 신변 또는 개인의 정신적 보상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징벌적으로 손해배상까지 해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민사재판이지만 손해배상이지만 징벌적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보시면은 징역 1년이 한국에서 실형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과 같이 연관을 한다면은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100억 원보다 더 많은 액수도? 네. 이야, 이거 큰일 나겠네요, 정말. 이러다가, 이분이 이런 돈이 있나요? 그 정도 돈은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걸 떠나서 예. 일단 만약에 100억, 뭐 120억 하고 그게 청구가 된다면 네네. 그게 치명적이겠죠. 대한항공에게도 치명적이 되겠죠. 만약에 한국에서 소송을 냈으면 이 정도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보통 손해배상이라고 하면은 간통죄인 경우에도 3천만 원, 5천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 소송을 한다면 아마 한 5천만 원 선이 되었겠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보실 때는 아니 미국 가서 하면 저 정도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러냐. 우리나라 그 법원은 믿을 수 없냐는 이야기도 또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상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제도상의 차이를 이 김 승무원이 잘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김정원 기자. 네. 그전에는 이제 뭐 교수직을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왔었고 대한항공과 이런 손해배상 문제를 물밑에서 조율을 하다가 조율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소송으로 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으로 소송을 낸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김도희 씨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예. 그 미국 현지의 미국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 그래요? 남성 변호사인데요. 예. 이 남성 변호사와 이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그 여러 가지 의견, 관련한 법적인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 소송을 준비해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예. 그 말씀 주셨듯이 이제 100억 원대를 조현아 씨 개인에게만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예. 대한항공에도 함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대한항공에게도 또 주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미쳐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자, 지금 지난해 4월에 도쿄 협약이 개정이 돼서 비행기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다. 네, 속지주의라고 하죠. 속지주의요. 하늘에 떠 있으면 비행기는 기국주의, 비행기의 깃발이 꽂힌 것을 해당하는데요. 예. 이번에는 도쿄 협약에 의해서 속지주의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현아 부사장이 1심에서 일단은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받았죠. 인정됐던 혐의가 4가지였어요. 항공기 항로 변경죄, 그러니까 예. 강요죄,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죄, 그리고 예. 업무방해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나온 거죠. 네. 그때 이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나왔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2심에서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동영 차장. 네. 2심에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어요. 아니, 국선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선임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자,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면은
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서민들을 그런 사람들이 재판에 붙여졌을 때 국가에서 변호인을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재벌집 딸인 조연아 씨가 왜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한데요. 예. 국선 변호인을 해달라고 조연아 씨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1심 재판이 얼마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2심 재판을 하려면 변호인들이 선임계를 내야 되는데 아직 이 조연아 씨 측 변호인단에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정해진 기일까지 이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정된 국선 변호인을 조연아 씨 변호인으로 지정을 해둔 것이죠. 예, 그랬군요. 하지만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조연아 씨 측에서는 이 본격적인 화려한 변호인단을 다시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인단. 자, 지금 화면에 1심 때 변호인단, 정말 화려했던 이 변호인단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당시 1심 판사와 관련이 있는 변호인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때 1심 재판할 때 일단 시형이 선고되긴 했습니다만 국내에서 굴지에 이 화우, 광장 예. 이 두 법무법인에서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그 면면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 화려함뿐만이 아니라 인적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 이 해당 판사와 이 법무법인 광장에 나왔던 그 H 변호사는 네. 서울지방법원에서 2008년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네. 그리고 그 화우 쪽에서는 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선배고 또 한 사람은 M&A 소송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예.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것 성균관대. 때문에 자 그렇게 또 선임이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추측들을 낳고 있습니다. 류혜 교수님, 네. 보통 이 정도 화려한 이런 변호인단을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 다릅니다. 예. 근데 보통은 50억대다 이런 이야기가 50억대. 있고요. 근데 예. 그 비용은 선임 비용, 성공 보수료가 따라야 되는데 이번에는 성공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년이 나왔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공 보수료를 얼마를 받았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대충은 몇십억 단위가 되겠죠. 예. 항소심에서는 그러면은 비슷한 비용이 드나요? 항소심에서는 원래 더 높아지는 것이 더 통상의 높습니까? 예입니다. 예. 그런데 항소심에 만약에 줄어든다면 네. 이제 성공 보수료가 따르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자, 이동희 차장. 네. 저희가 사실 박창진 사무장 얘기를 그동안 많이 다뤘었고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니냐. 저희가 감시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약속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요약을 해 주시죠. 예, 다음 달 10일까지 또 병가를 내서 쉬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10kg 넘게 몸무게가 감량이 됐을 정도로 아주 상태는 좋지 않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0kg 넘게 살이 빠졌다.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류혜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 승무원도 미국에다 지금 소송 냈잖아요. 네. 그럼 박창진 사무장도 거기서 내리게 하는 피해까지 받았고 이제 손등을 맞았다 이런 것까지 이제 주장이 됐기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분도 같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분께서는 나는 대한항공을 사랑하고 대한항공에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근무할 생각이 있다면 안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속보가 계속 나올 텐데 저희가 또 잘 챙겨 드리겠습니다.